안녕하세요. 동동이 블로그 수익화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블로그의 시간 활용법이란 주제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부제를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입니다. 사실은 어, 어떤 우리가 금수저라는 말을 하고 또 흙수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출발선상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환경적인 조건들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은 불공평해.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좋은 회사,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어, 그런 진급이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외국계 회사라서, 쟤는 대기업이라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조금, 뭐랄까, 환경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조금, 실감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시간은 부자든 대기업을 다니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블로그 세상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수익화로 연결시킬 수 있냐라는 그런 공식으로 조금 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때는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빠 블로그 동동이라고 해서 육아 블로그죠. 사실은 육아 블로그에서 아빠 블로그를 찾기 좀 힘들긴 하지만 아빠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기회가 돼서 EBS 딩동댕 유치원 뚜왕에 출연하기도 하고 EBS 다큐멘터리 다큐 시선 아빠 육아 편에 또 주인공으로 또 출연을 하는 그런 블로그로 통해서 많은 경험을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두 아들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블로그의 육아 쪽 파트에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네이버에서 육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업체들을 좀 컨설팅하고 마케팅을 했던 그런 좋은 경험을 또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세계전람 6.25전 SNS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블로그 강의에 좀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유교전을 통해서 다양한 육아용품들을 또 이해하고 접할 수 있었던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말이나 아니면 시간 연차를 내서 이렇게 각종 기업체에서 블로그 특강이나 그런 출강들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전자책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책을 내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하다. 과연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8시, 9시 밥 먹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다른 수익화까지 연결할 수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드라인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션별 데드라인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데드라인 스케줄을 이제 하나에 한 달, 뭐, 그 달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메모를 하거나 스케줄표에 놓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뭐 빨간색은 진짜 1순위. 이거는 지금 이번 주까지 해야 돼. 아니면 뭐, 이번 주 평일 중에 끝내야 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하루 일과표를
이제 작성하면서 그걸 스케줄을 하나하나씩 소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늘 할 일이 뭐지? 그리고 오늘 중요도가 뭐지?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은 뭐지? 이것들을 메모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내 하루 일과 스케줄이 정해지기 때문에 출퇴근 지하철에서 보통 한 2시간, 뭐 왕복 2시간, 출근할 때 1시간, 뭐 퇴근할 때 1시간, 이렇게 2시간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메모에 대한 중요성은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별이 끝나잖아요. 그럼 주차, 이번 뭐 몇 주차, 1주차에는 뭘 해야 되고 2주차에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월별, 말일에는 뭘 해야 되고 중순에는 뭘 해야 되고 이거는 그 다음 달 초까지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초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일과표를 컨트롤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그때 잘 넘기자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일과표를 좀 작성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그 하루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계획이 머릿속에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블로그 이제 뭐 최적화, 블로그 수익화 뭐 이거를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먼저 시작은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을 좀 한번 바꿔봐라 라고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지금 뭐 강의를 스톱하고 하셔도 좋고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나의 퇴근 후예요. 퇴근 후 저녁 시간부터 아침 기상까지의 그런 뭐 일과를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방학 때 학창 시절에 방학 때 보면 이제 동그라미를 해서 시간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퇴근 저녁 후에 시간에 뭘 하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까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루 타임테이블을 한번 짜서 내가 하루에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짜투리 시간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6시에 기상, 6시부터 6시 뭐 30분까지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뭐 45분에 집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뭐 출근을 해서 8시 반까지 회사를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9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몇 시간, 점심시간에 뭐,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퇴근하고, 그 지하철에서 몇 시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뭐, TV를 보든 아니면은 뭐, 내 취미생활 하든 독서를 하든, 뭐 그런 시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저의 기상 시간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시 반에서 7시까지 한 30분간 출근 준비를 하고 집에서 한 7시 한 15분쯤 나갑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되는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 반 이전의 시간을 저는 블로그 포스팅 시간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컨설팅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에 기상을 하게 되면 4시부터 6시 반 2시간 30분 동안 제가 매일 꾸준히 포스팅이나 뭐 그런 이런 강의의 준비 아니면 책을 쓰는 원고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30일, 한 달 30일 중에 25일 이상 똑같은 시간에 포스팅이 가능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덜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말부터는 또 이제 그런 시간 제한이나 집합 제한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풀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회식이라든가 친구들과의 모임 그런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텐데 자 그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뭐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다 보면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오늘 뭐 우리 영화 볼까? 야, 밥 먹을까?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포스팅이 밀려 있긴 하지만 친구하고 밥을 먹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을 하고 집에 와서 10시, 11시 그때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포스팅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30일 중에 25일 이상 내가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뭐 9시부터 11시까지 포스팅을 한다는 게 사실 25일 이상 똑같은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고 회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야근을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포스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 내가 기상 시간을 조금 앞당긴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6시 반에 기상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6시에 30분 정도 땡기는 거예요. 6시에 기상을 해서 30분 동안 이제 뭐 계획을 짜든 그 일간 계획을 짜든 주간 계획을 짜고 포스팅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적응이 됐다면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6시 반까지 1시간의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적응되면 5시. 그러면은 나에게 또 1시간 30분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시 반, 저처럼 뭐 4시 반에 일어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5시 정도까지만 일어나더라도 6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시간 반에 포스팅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30일 중에 25일 똑같은 시간에 포스팅이 가능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때는 새벽 시간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 일일 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왼쪽 편 그림을 보시면 일일 계획표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일일 큰 네모까지 일일 계획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블로그에서 1순위, 그 다음에 파란색 2순위, 초록색 3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있고요. 그 밑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에 대한 간단한 체크사항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면 제가 이제 뭐 월간 계획이라든가 그 주에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방식으로 뭐 처음에 이런 양식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메모장에 내가 체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달력에다가도 뭐 체크 표시를 하든지 이런 거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어, 좋으니까 뭐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보 블로거라면 포스팅하기 좋은 요일이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1위가 금요일, 2위가 토요일, 3위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역시 금, 토, 일이 1위부터 3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실제 이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 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날은 월요일이다. 그리고 블로그 글이 가장 적게 올라오는 것은 토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제 초보 블로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월화수 목까지 쭉 이제 블로그 글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만 뭐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금요일부터 불금을 즐기고 금토일은 조금 휴식하고 좀 쉬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글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해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글이 감소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올라가는 그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노출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대신 블로그 글이 적게 올라오는 대신 검색량은 금토일이 조금 더 뭐 키워드마다 다르겠지만 금토일이 조금 더 높게 다른 요일들에 비해서 뭐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잖아요. 주말에 어디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금, 토, 일은 뭐 검색량은 늘어나는데 글은 적게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거는 뭐냐? 내가 아무래도 이제 금, 토, 일 검색이 많아지는 그런 주말권에 포스팅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좀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꾸준히 포스팅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금, 토, 일에 포스팅을 좀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조금 더 많은 방문자 수를 다른 요일에 비해서 유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2강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롱런의 비결은 결국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가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요. 나만의 하루 일과표를 꼭 한번 작성해 보셔야 돼요. 24시간 동안 나의 시간, 짜투리 시간. 나는 정말 퇴근 후에 나는 하루에 2시간 이거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새벽 시간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30일 중에 25일 똑같은 시간에 포스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팁이긴 하지만 경쟁이 낮은 요일,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포스팅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수익화 온라인 강의 3번째 시간이죠. 블로그 주제 삼총사. 이것도 모르고 최적화를 한다고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영상을 제작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수강생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 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